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말 연휴를 맞아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24,774.30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8% 오른 2,682.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4% 높은 6,939.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펜딩 주택 판매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11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0.2% 상승한 109.5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0월 대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8%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지난달 기록했던 17년 만의 최고치에서 내려섰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985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2.2를 나타내 지난 11월 128.6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28.2로 전망했습니다. 전날 폭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6% 내린 59달러 6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는 좁은 폭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금융과 헬스케어, 기술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전일에 급락세를 보였던 애플의 주가는 0.02% 정도 소폭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락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폭등하면서 한 달 만에 지수가 7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어제 2018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 코스닥 수급에 불을 지폈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출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를 톡톡히 보였습니다. 전일에 2.5%였나요? 좀 빠졌었고요. 오늘은 0.02%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아이폰 X 출하량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좀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고 올해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 전기, 전자업종의 상승세도 이끌었었는데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건지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도 지나고요. 상당히 미국 증시가 좋은 데서 산타랠리가 있는데 애플발 악재가 좀 약간 흔들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 주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어떤 가끔 보면 제가 그 삼성전자 걸 쓰는데요. 삼성전자 핸드폰을 보면 가끔씩 뭐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런저런 뭐 어플리케이션을 뭐 보강한다 이렇게 다운을 받는데 이번 월가에서 바라본 시각은 애플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다운을 받는데 그것이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전 모델의 어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적어짐에 따라서 기능을 더 안 좋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애플 주가에 상당히 주가를 어저께 상당히 좀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 드릴 필요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애플 입장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냐면요. 지난 전 모델 관련돼서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다라고 애플이 입장을 밝혔는데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것이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배터리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관련돼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커버하려고 했다 이런 더 핑계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것을 핑계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관련 제품을 관련돼서는 아이폰 6 시리즈 때로는 뭐 7 시리즈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이폰 제품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외에도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 2013년에도 아이폰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아이폰 그리고 아이팟 터치 이런 보상 문제 관련돼 가지고요. 한국 돈으로 약 569 그러니까 약 570억 정도의 일단 아이폰이 해당 그 사용자들한테 그만큼 보상을 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드러났던 인물 가운데서 제프리 파조라는 변호사가 이번에 다시 어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아이폰 관련돼서 주가 하락했던 그런 관련돼 가지고 애플 관련돼서 나는 집단 소송에 앞장서겠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팩트가 있었죠. 지금까지는 아이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 기능을 좀 떨어뜨렸다. 그게 첫 번째 팩트인데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애플이 그 기존 아이폰 6 시리즈, 7 시리즈 이렇게 기능을 왜 이렇게 다운 시켰을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월가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이 작년 10월 11월 달에 나왔던 아이폰 우리가 통상 X라고 그러지만 아이폰 X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폰 X 즉 신규 버전을 그만큼 잘 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아이폰 시리즈의 어떤 기능을 좀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출하량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지가 않아서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세요? 예상보다 뭐 좋지 않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폰 X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 페이스 얼굴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인증이 풀린다는데 그것도 좀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과연 운전할 때 그렇게 그 얼굴 인식을 보면서 이렇게 인증을 풀리는 그런 것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쌍둥이 관련 쌍둥이 두 사람 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그 얼굴 인식을 좀 하게 된다면 이 아이폰 인식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애플 측에서는 내년이죠. 2018년도 1월 달에 이번 아이폰 그 X 생산량을 그 당초에는 5천만 대에서 이번에 3천만 대로 이 정도 내리게 됐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먼저 애플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미국 증시 관련돼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의 주가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2017년 들어서 1월달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주당 약 115달러 밴드에서 최근 들어서는 지난 시기죠. 지난 12월 18일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177달러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아이폰 관련돼서 그 가운데서 아이폰 X 이런 시리즈가 상당히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틀 전이죠. 어저께 예상보다 주가 급락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약 그 장 마감하고 보니 2.5% 급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최근 들어 2.5%의 급락을 보였던 적이 언제 있었나 좀
보니까 지난 8월 달 정확하게는 지난 8월 초에 이 당시에도 애플의 주가가 약 3%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다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관련돼서 애플의 주가가 소폭으로 상승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12월 달 이제 말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는 월가 매니저들도 이제는 뭐 휴가를 다녀가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소강 그렇죠. 소강 상태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일단 담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내년부터 또 새로운 또 신년이 시작되면 그때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든 긍정적이든 때로 부정적이든 시장을 좀 반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플도 있겠지만 통상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을 많이 좀 하시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난 4일간에 좀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23% 정도 상승했지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인텔의 주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가 있는데요. INTC가 인텔인데요. 자, 인텔의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폭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0일 날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어제는 좀 하락했습니다만 어제 하락보다도 오늘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애플 이슈 관련돼 가지고 인텔의 기본적으로 효과는 좀 적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퀄컴인데요. 퀄컴은 QCOM이죠. 퀄컴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 좀 주가 영향성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플 관련돼 가지고 앞서 보셨던 종목 관련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퀄컴 그리고 인텔의 주가는 예상보다 플랫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런 종목들의 이슈는 결국 1월달 들어서 애플 중심으로 하락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야심작인 그 아이폰 10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시각 자체가 좀 우세한 상황인 거잖아요. 애플의 그렇죠.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도 좀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뭐 어제 관련돼서 몇몇 좀 특징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그 소위 그 애플의 그 납품하는 그 협력하는 어떤 주가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미국은 애플, 한국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요. 네. 삼성전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1월 달에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이 당시 주가가 뭐 170만 원, 180만 원 밴드를 가고 있다가 올해 11월 달에 287만 원까지 갔고요. 따라서 2017년도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증시의 상승의 기본적인 1번이 삼성전자인데요. 애플의 주가가 어저께 급락했습니다만 어제 주가 급락에 그렇게 좀 동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랐지만 이것을 올랐다고 봐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아직까지 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만 애플의 주가가 오늘 소폭이나마 그래도 어제 리스크를 좀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좀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1월 20일이죠. 이 당시에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280만 원 밴드 이후에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데일리 기준으로 11월 중순 이후에 매도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요. 또한 기관대로 순매수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결국 외국인들이 결정한다고 보면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한다더라도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보다 매도 관점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애플의 어떤 리스크보다도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6년 잠깐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네. 2016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 노트 7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댓글을 보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전쟁 나면 나는 이제 수류탄 대신에 그 갤럭시 노트 7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비아냥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삼성전자가 핸드폰 관련돼서 정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노이즈가 커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016년 10월달, 11월달 이 당시 갤럭시 노트 7 앞으로는 이제 단종하겠습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바라볼 때 삼성전자 측에서 우리는 결국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핸드폰보다 반도체 쪽으로 돌아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주가의 상승은 결국 핸드폰보다 반도체 쪽에 강점이 많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그 애플발 이슈가 어제 이후에 오늘은 소폭이나마 상승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국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관련돼서 애플 관련 종목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관련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종목들
시절도 결국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예상보다 비탄력적인데 이제 2017년 넘어서 2018년 1월 달이 되면 월가 참여자들이나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과연 이와는 데서 어떤 이슈를 보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특히 오늘 또 마감이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즉 내년 신년이 돼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상배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애플의 주가 급락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증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자, 수년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경기 개선 효과가 신흥국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특히나 2018년 내년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큰 게 사실인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는 날이 될 텐데 2018년 증시 전망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통상으로 영어로 정말 누가 알겠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도 올해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미국 증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미국 증시 올해 역사적인 급등의 모습 보이겠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달 취임 때 취임을 하면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 부인과 이렇게 춤을 춘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댄스 파티를 처음 하는 거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틀었던 댄스곡 중에 하나가 노래가 마이웨이입니다. 나이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어떤 마이웨이 그 노래를 아실 텐데 마이웨이 기본 헤드라인 저거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월가에서 바라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갈 것이다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올해 예상보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줄은 실은 몰랐습니다. 아신 것처럼 작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마다 금값도 하락했고 지수도 하락했는데요. 올 한해 마감을 하고 보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자, 무엇보다 그 월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JP모건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기본 키팩트가 조세제도 개편이죠.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21% 인하하는 것이 첫 번째 팩트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결국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이 결국 기업하기 상당히 좋은 국가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만들어놨다 이런 점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은 올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24,774선으로 끝나는데 JP모건은 계속 월가에서 이런 페이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감면 관련돼가 아직까지 약 50%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어쩌면 이 시각 현재 24,000선이지만 JP모건 기준으로 보면 이거 3만선 때로 4만선도 갈 수 있나 이런 어떤 의구심을 먼저 일단 JP모건이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두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의견 내겠죠. 내년에 긍정적인 요인도 많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이런 점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들어와 있는 강료들이 내년의 증시 전망을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소위 글로벌 투자은행 자체가 내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헷갈리고 있다는 거 보면 내년에 대한 증시에 대한 예단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올 한해 미국 증시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차트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2017년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말 기준을 보면요. 이 당시에 19,000선입니다. 19,000달러, 19,000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 한해 2017년 제가 크게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그 12월까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좀 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심리적인 마디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2만선, 23,000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 한해 그 다우지수 관련돼서 역사적 신고가가 50번 몇 번이나 갈 정도로 미국 증시를 상당히 좀 이끌었는데 그 팩트는 조세제도 개편 그리고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프랑스 까크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는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때 본인의 영어 선생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로맨스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미국 증시와는 다르지만 예상보다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다만 그 프랑스 까크 지수 또한 이 종목도 말씀드릴 것 같죠. 프랑스 이외에 우리가 독일 닥스 지수인데요.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올 한해 상당히 좀 급등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유로존의 증시는 급등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이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의 소위 브렉시트 이슈를 통해서 나는 이제 유로존에서 탈피할 거야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바라볼 때 소위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요. 유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뒤져보면 유로존의 국가들이 수출할 때 그만큼 더 좋아졌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 유로화 약세가 뒤져보면 수출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유로존의 증시는 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국내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소위 그 비트코인 이슈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시간 없지만 간단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우리가 통상 코인데스크의 어떤 이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위클리 데이터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2월 달 11일 두째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그 저가가 $10,000에서 때로는 $19,000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이게 $15,282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글로벌 이슈 관련돼서 미국발 이슈도 있겠지만 이게 비트코인이나 소위 가상화폐, 때로는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을 이제는 가상화폐로 빨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내년 증시 전망의 기본적인 키팩트는 과연 가상화폐가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가상화폐가 만약 급락하게 된다면 이것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글로벌 이슈보다도 가상화폐, 때로는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또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가상화폐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이 참 마음이 좀 간사한데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지만 올 한해 정리해 보면서 나도 1월 달에 좀 비트코인을 좀 사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뭐 한국 정부가 한국의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도 어저께 또 웰스파고 증권 이런 데서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지금 시세가 1코인당 15,307달러지만 이것이 0이 될 수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뭐 4차 산업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 때로는 뭐 이게 앞으로 시장의 전망성이 좋아서 매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얼마나 매매 차익을 좀 많이 좀 내가 좀 유지할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월초부터 그리고 연초부터 매매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뭐 비트코인 좀비란 이런 비하적인 표현보다도 일단 안 하시는 것이 긴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일단 정신 건강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018년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수급에 불을 지폈었고 어제 4%나 급등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오늘이 이제 2017년도 청유년 닭띠의 납해일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올 증시가 마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일 가고 주일 휴장한 이후 이제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커다란 큰 변수들이 많았죠. 가장 큰 것은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올 한 해 70번이 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쳤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 시장이 사상 최고치, 물론 코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일 권리락일 날 오히려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한 연중 최고가로 코스닥 시장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전일 정부가 2018년도 경제 성장 정책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내년도 우리가 투자할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정부는 어제 발표를 통해서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을 3%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3% 달성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3% 달성할 수 있을 여부가 퀘스천마크인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를 3%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전망치, 그러니까 예상 전망치 3.2%보다는 다소 낮춰졌습니다만 그러나 3% 돌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 내년에도 취업 증가 전망치를 32만 명으로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810억 달러에서 한 790억 달러로 한 20억 달러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어제 정책에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기금에서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연기금은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했는데요.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지 않고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지수로 벤치마크를 선정한다 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자금들이 코스닥 중소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의 투자에 더욱더 활력을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 한 해는 사실 대형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한 해라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국내 증시에 이렇게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 본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컨트리 리스크죠. 북한 핵 관련해서 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국내 시장의 발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이런 악재를 어떻게 우리가 유유적절하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또한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난제를 풀어헤친다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내년도에도 화랑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제 발표한 정부의 2018년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3대 전략과 2대 기반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대 전략은 첫째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 두 번째는 혁신 선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경제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3대 기본 전략이고요. 2대 기반은요, 거시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거, 거시 안정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2대 기반으로 압축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2018년도 경제정책 발표의 큰 윤곽을 보면 역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압축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투자 전략 구체적인 윤곽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현대중공업까지 영업 손실과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조선주가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28% 빠졌고요. 여기에 또 현대미포조선이 16%, 삼성중공업도 2%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단기간에 이런 조선주가 주가 회복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던데 2018년도 조선 업황은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참 12월 달 들어서 이 긍정적인 뉴스가 참 지난 월 초에는 많았죠. 그런데 이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상증자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월 초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약 7천억의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700억 정도 되죠. 10억 달러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그 CJ제일제당이 7,359억 원의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 크게 출렁거리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삼성중공업이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물론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달에 1조 5천억 정도의 유상증을 실시하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43%가 넘는 급락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는 현대중공업이 역시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28.75%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16%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조선업황을 포함해서 각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체의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에 더 민감하게 급락으로 이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조선업황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구조조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 소식은 더욱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그것이 바로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죠. 단순히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상증자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면 소위 말해서 빅베스, 부실을 해소시킨다는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상당 기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선업체의 전망은 물론 내년도 상반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좀 기간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의 호황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론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주가는 거의 바닥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바닥이라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감안해 본다면 내년도에도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조선업황의 상승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유상증자 발표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유상증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유상증자 기업의 목적과 이유를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선주는 당분간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님께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여쭤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식시장이 이제 곧 열리게 될 텐데 한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마무리 정리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거의 관망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 어제 장이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사실은 어제 장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제 그제죠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7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배당일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어제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모두 상승하는 특히 코스닥 시장은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내년도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수익률 대열에 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선두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도 납폐일로 인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한다면 저점 매수는 유입되겠지만 상승한다면 매도 물량도 나오는 그리고 일부 종목별로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 작은 거래량에도 조그만 거래량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이런 급등락의 장세도 종목별로는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직매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는 이탈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 특히 내년 1, 4분기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이죠. 기관들이 투자 수익률, 올 한 해 투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승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죠.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은 하락할 때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승 시에는 그렇죠. 일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면 조금 이익 실현을 해도 무난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관망하시면 적극적 투자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되면은 새로운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 타이밍은 다음 주 내년장의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새롭게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올해 납해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좀 더 여유롭게 관망하시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년도에도 예상 시나리오들이 이제 내일을 포함해서 연휴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이 나올 것이고 저도 아마 내년도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번 연휴 기간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장과는 좀 변화된 패턴이 내년장에 요구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첫째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 특히 상반기장에서는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창을 이끌었던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기업들이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코스닥시장의 열풍 급등을 이끌었던 제약과 바이오주들도 역시 내년 상반기장에서도 상승 대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정유와 화학 그리고 게임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번 주말 연휴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장세 전망 예상 전략을 드릴 때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우는 그런 그리고 지혜와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서 내년장 정도 재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장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증권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검토해보면 올해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한 10%대에서 적으신 분들은 크게는 한 30-40%대까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이런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주시장의 세심한 분석과 관찰과 그리고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자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 전략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은 분들 계셨을 테고 도움이 되셨을 분도 계실 텐데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도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투자 수익 많이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 시장은 기대가 되지만 오늘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고요.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선물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식 선물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추세선 안쪽에서 저희가 단타 매도를 한번 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이제 갭부정 차트부터는 추세를 넘어가는 자리라 이제 매수 쪽으로 열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물론 롱포는 이미 매수를 잡고 쭉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단타만 매수로 전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죠. 추가적으로 오늘은 322지수를 안착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320.80자리까지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320지수, 오차를 두자면 319.50, 그
그다음에 320 지수 지지력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 320 지수에 예상 저항은 322 지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래 내년이겠죠. 내년에는 324 지수, 그 다음에 330 지수 이렇게 안착 시도하는 걸 계속적으로 볼 거고요. 저번 주에 320 지수 저항 안착을 성공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거래일에 320 지수를 안착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320 지수 지지력들 잘 확보가 되는지 보고 싸울 명분이 생긴 거고요. 자리값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20 지수와 320.80대다. 그래서 오늘은 눌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322 지수를 바로 안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로 쫓아가는 건 좀 지양하시고요. 눌린 구간에 매수 전략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부터 분석 부탁드렸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도 함께 봐야겠죠?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천전일 거래일부터 유로, 골드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를 노렸었고요. 그래서 시가 시작되면서부터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해서 딱 그만큼만 빼먹고 추세 상단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전일 거래일 새벽에 이제 지지력 추세를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유로 달러는 1.19700대 반등 여력에 지속적으로 매도 목표 1.19450대를 잡으시고 매도 쪽으로 반등 시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예상 지지력들은 더 넓어져서 목표가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마디가가 이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반등 매도를 노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서울경제 신세계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불대 확인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59.40대까지를 매도 목표로 잡고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거래일 때 저희가 반등 매도에 우선 59.4748자리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다시 59.45에서 매수를 잡아서 59.80 목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9.80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얘네들은 부합에 갇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큰 그림들은 60.40대, 그 다음에 59.00대 위아래를 좀 더 크게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이 구간에서 갇혀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는 수익이 좀 작게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큰 자리를 노릴 생각이고 크게 59불 지지력에 59달러 지지력에 60달러 저항을 보고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전일 거래일 때 이 구간에서 1288.0 원래는 목표 자리를 좀 더 한 10틱 정도 100달러 정도 더 여유를 잡고 봤었는데요. 지속적으로 1288.0 자체를 못 깰 것 같아서 이 자리 못 깬다. 모두 수익청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 반등 시에는 지속적으로 추세 지지력까지의 뽑아먹는 수익 지지력까지를 빼먹는 구조의 수익 구간 정리를 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세 상단부에서 매도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지지력들 잘 못 깨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 여력의 매도권 한마디로 박스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렇다면 1292.0 자리들 있죠. 이 추세선 저항점들. 그래서 전일 고가 부근에서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88.0 자리는 여전히 강한 저항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 펼치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래저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과 그 다음에 1년 동안 잘 버텨오셨던 분들 승리를 만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처음에 증권사 강연회 할 때 제목이 살아남는 자 승리를 만끽한다. 살아남아야지 승리를 만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잘 살아남으셨고요. 적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잘 지키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내년 전략들 잘 꾸려가시면서 또 한 해의 전략들 잘 만들어 가시고, 무엇보다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기준을 세워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파생 시장은 주식과 달리 살아남는다 해서, 주식 시장처럼 살아남는다 해서 무조건 수익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죠. 무조건 살아남는 자들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큰 레버리지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들이기 때문에 2, 3년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승리를 만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들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들 잘 세우시고요. 한 해 동안 배웠던 거,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복귀해 가시면서 내년 준비를 하시면 또 내년도 굉장히 행복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해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파생 상품 시장이 투기가인 아닌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셨는데요. 2018년에도 저희 출증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2018년도 증시 흐름 어떨지 분석해보고 또 유망주를 선정해서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어제만큼의 한파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4도, 전주는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추위가 풀려서 좋지만 이 따뜻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몰고 옵니다.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서쪽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눈발이나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막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구름의 양이 늘겠고 경상도로 공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크게 춥지 않겠지만 주말 이후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